부산 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이 대다수 소진됐습니다. 대규모 구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다른 봄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21일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서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난불로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부산시가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에 대비해 3월 31일까지 6주간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실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상황을 과정하고 도시 전반 안전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면적이 대다수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도심이 낙후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인접도시인 울산, 경남과 공동으로 지방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며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을 건의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동래구에서 금정구로 이전한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이전 후 22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역 주변 편의시설 부족으로 지역 개발이 논의됐지만 개발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자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시용지로 전환 필요성이 있는 공영개발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으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부산시 역시 인접한 울산, 경남 지역과 손잡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체 개발 제한구역은 266.021제곱킬로미터, 이 중 부산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은 66.21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24% 수준입니다. 이미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에코 델타시티 조성, 기장훈 택지 개발 등으로 53.85제곱킬로미터는 해제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을 제외하면 현재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0.8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이 대다수 소진된 셈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와 가덕 신공항을 연계한 공항 복합 신도시 조성, 에코 델타시티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달라는 건의가 지난해 12월 불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나왔고 이후 3개 시도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공통과제로 정해 정책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지방정부에 그 권한을 이양해도 이 합리적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들의 강곡한 염원을 잘 수용을 하기를 기대하고 도시개발과 함께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가져올 난개발과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고 봄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따뜻한 기온이 이어진 영향인데요.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빛 가지 위에 눈처럼 내려앉은 새하얀 꽃잎.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가지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매화입니다. 새빨간 자태를 자랑하는 홍매화도 만개했습니다. 앙상한 가지마다 연녹색의 꽃망울들이 구슬처럼 매달렸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인 산수유입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와 적은 양이지만 비가 내리면서 부산에서는 봄꽃들이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앞으로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1일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21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되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또한 22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부산은 지난 9일 건조주의보 해제 이후 간간히 비가 내리면서 건조주의보는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주말 사이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화재가 잇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3시 10분쯤 강서구의 한 토마토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5개 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시 10분쯤에는 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20일 새벽 1시쯤에는 강서구 대저동의 한 토마토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4개 동 일부와 농사용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일 오전 7시 30분쯤 남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30대 A씨가 어깨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팔부두 방향에서 우암 고가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에 대비해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실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상황을 가정해 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생활안전과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사고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10대 취약지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사고재난 대응 태세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 방문 기간에 개최되는 54건의 행사와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과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단은 오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부산과 서울에 머물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역량을 점검하고 국민 유치 열기를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30년부터 동참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각 지역에서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소각장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소각장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소각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다 보니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각장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소각장을 수준 높은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지어 관광 명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한 것이죠. 국내에서도 최근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 등 주민 수요가 있는 시설을 소각장 설계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딘가에 꼭 지어야 한다면 지역사회 특화시설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속 경기인 소싸움 대회는 경상북도 청도와 전라북도 정읍시 등 전국 11곳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소싸움 대회 개최를 두고 전통 문화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물 보호를 위해 법을 바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여론은 지금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싸움소들이 서로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룹니다. 뿔과 소 머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소싸움을 보러 온 사람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시민은 소싸움 대회를 민족 고유 경기로 보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으로 전통국 소싸움이라고 막 다 보던 건데 하던 건데 한번 봤으면 싶은 그런 심중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텔레비에 봐도 보면 신기하거든. 우리 뭐 한국 전통 문화 거석이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지키니까 그게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는가? 안 되지. 소싸움을 전통으로 보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도고 뭐 가서도 봤고 자주 봤는데 그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한대요. 그게 뭐 싸우다가 피도 흘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가족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저는 좋아 안 하는데. 사람도 뭐 사람끼리 싸움 붙이면 다치는데 동물이라고 다를까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소싸움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는 소싸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통 민속 축제를 통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관광 오게 할 수 있는 정주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 경제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읍에서 소싸움 대회가 치러졌지만 그것이 정읍 경제에 순기능을 했다라는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싸움 대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도박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소싸움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녹색당과 시민단체는 동물보호법의 소싸움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소싸움 대회는 올해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싸움 대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0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전남도, 경남도가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국제적인 관광 거점을 만들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광자원 개발, 해양레저 관광 관련 제도 정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에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은 신규 확진자 20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0대 2명, 50대 2명 등을 포함해 15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227명이며 현재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4,291명입니다.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선관위는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조합에는 단속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단속 활동을 펼치고 휴일과 야간 등을 불문하고 상황 발생 시 광역과 권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후보자 등록 첫날인 2월 21일부터 투표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유관 기관과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돈 선거 정황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